네, 부동산법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 자, 건축법의 테마 1번 용어 정리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 그다음에 건축법의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볼 건데, 일단은 이 건축법은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6개를 빼고 나머지만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토지의 이름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 뭐 대표적으로 31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법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건축위원회 아래 하부 조직으로 이 분쟁 전문위원회와 이런 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제를 잡고, 최근에는 여기 분쟁 전문위원회고 민원 전문위원회를 이제 시험 문제도 출제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법 첫 번째 적용 대상 지역은, 건축법은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도시지역 같은 땅에서는. 자, 건축법은 1조부터 113조까지가 있는데 필요할 때 이 관련 조항 모두를 전부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라도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일 때는 여기도 전면적 적용적으로 보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면 여기도 전면적 적용적입니다.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1번,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면 건축법은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걸리면. 요 간단하게 우리 그림으로 좀 그려보니까 땅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 자연환경, 농림지역인데 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비도시적인 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인지역도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분홍색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전면적 적용지역이고 이 나머지 지역들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전면적 적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은 배제합니다. 6가지는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게 그 전면적 적용지역 외의지역이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서 행정구역상 면단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앞에서 보면 여기 분홍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비도시지역이고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일 때는 다음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외우실 때 대도, 건건, 방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도, 건건, 방분. 앞으로 배울 건데, 자,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건물 짓는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에, 자, 관계가 뭡니까? 2m 폭으로 접해야 되는 거죠.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이 도로 폭은 4m 이상이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건물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 4m 이상 폭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건축선을 후퇴해서 정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방화지구원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물을 내화를 해야 된다. 내화 구조로 써야 되는 거죠. 대지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대도, 건건, 방분은 이 6가지는 여기 비도시역 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113개에서 6개를 빼면 107개 조항만 이런 면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서는 6가지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6가지 규정은 시골에서는 적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전면적 적용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고, 이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을 배제한다. 대도, 건건, 건축선 조항 2개니까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짓는 규제, 대지의 분할 제한 같은 것들은 이런 비도시적 면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건축법상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 자, 우리 건축 관계자가 설계, 감리, 시공, 건축주입니다. 자, 이런 건축 관계자는 다음은 하나의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한테 자, 건축법을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위에 짓는 건물이 32회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완화 가능한 그 해당 규정들을 물어봐서 어려웠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수면 위에 짓는 건물, 그 다음에 31층 이상 건축물, 전통사찰이나 전통 한옥 같은 거,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부구역에서 15년 이상 지나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들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 한 문제짜리로 낼 수, 이거는 이제 지문으로 한번 여기 수면 위에 짓는 건물도 한번 나왔었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시험 문제의 형태가 다음 중 건축법을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31층 이상을 21층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또 31층 이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으로 31층 이상 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는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쓸 때는 31층 이상이라도 완화 요청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통사찰이나 전통 한옥도 완화 요청할 수 있고, 자,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도 완화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자, 이거 방화지구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하나만 더 보시면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제외하고 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9번, 10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1번, 3번, 4번, 6번 같은 것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이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건축위원회. 자, 우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1등, 2등, 3등 서열의 이 관청들 모두 이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건축위원회를 두면 중앙건축위원회 70명 이내 위원으로,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둘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이름을 두고, 인원수는 이제 위원들 인원수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인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고, 자, 일단 국토부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모두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여기 표준설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보십시오. 중앙건축위원회는 표준설계도서를 인정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사항이다. 그런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4개입니다. 자, 건축선의 지정, 조례의 제정, 개정,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 다중용 건축물의 안전, 그 다음에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인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 표준 설계 도서의 인정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선, 조례의 제정, 개정, 다중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이렇게 지문들을 요거 나눠서 4개를 뺄 수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 하나 섞어가지고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는 모두 다 두어야 한답니다. 국토부 장관, 중앙건축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청장도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 있다. 자,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하부조직으로 이런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이제 분쟁전문위원회를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낼 수 있고, 요 민원전문위원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우선 국토부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이 아까 우리 건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자,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봐야 될 거. 자,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 한정에서만 이게 둘 수 있는 거고, 이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걸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30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시도에 있는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 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는 요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
국토부 안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 하부 조직으로 이 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끔 이거 좀 받으시고, 이 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 민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이 분쟁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는 둘 다 둘 수 있다로 보는 겁니다. 어떤 관청에다가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 분쟁전문위원회 요 분쟁전문위원회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주는 위원회인데, 이 분쟁전문위원회는 여기 관계자들이 요 3명이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이런 거. 이 분쟁의 종류가 6가지 분쟁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 건축 관계자와 건축 허가권자의 분쟁 그러시면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건축 관계자, 아까 우리 설계, 감리, 시공, 건축줄 말하는 거죠. 건축하는 그 공사 현장 주변의 인근 주민들, 전문 기술자는 뭐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자, 설비기술자 같은 사람들인데, 자,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자, 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 조정 또는 재정 대상이 있는데, 자, 이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 상호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의 상호 간의 분쟁, 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자, 건축 관계자하고 이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주민 상호 간의 분쟁, 여기 5번, 6번,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도 해결해 주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건축 관계자와 건축 허가권자의 분쟁,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관계자와 건축 허가권자, 관청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고 이의 신청하는 거지, 이런 분쟁전문위원회 가면 이건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분쟁만 해결해 준다. 분쟁전문위원회가 여기 시험 문제 2번 나왔던 겁니다. 허가권자라든가 건축 같은 걸 단속할 수 있는 기도원 간의 분쟁은 여기 분쟁을 해결해주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자, 그 다음 우리 민원전문위원회가 이게 이 30회 때 한번 최근에 나왔었는데, 아까 민원전문위원회는 어디다가 둘 수 있었습니까? 국토부에도 못 두고 요 시도, 시군구가 설치된,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에다가 이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안에다가 두는 거죠. 국토부 안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된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는 이렇게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시도에 있는 민원전문위원회는 광역지방 민원전문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시군구에 설치된 민원전문위원회는 요 기초지방 민원전문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용어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건축 민원전문위원회에다가 자,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질의 민원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건축법의 운영 집행에 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또 건축을 할 때 복합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받으면 같이 의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 질의 민원, 자, 우리 건축법의 해석 같은 거, 건축법에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운영할 건지,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인허가 의제사항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렇게 질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고, 민원전문위원회는 광역에 있는 민원전문위원회, 기초에 있는 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0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질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민원전문위에다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문서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할 때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사업장에 출입하게 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요 4번이 30회 때 정답했었는데, 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 업무 담당자가 이제 공무원이겠죠. 이해관계자, 참고인들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견 같은 거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같은 걸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30회 때는 이 지문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이렇게 냈었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대방들은
여기 지리민원 신청인, 허가권자 업무 담당 공무원도 있고 그 밖에 이해관계자나 참고인들도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의견 같은 걸 듣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은 신청인과 허가권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참고인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요게 30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은 자, 철도, 창고, 철문 하죠. 이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건폐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을 모두를 배제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폐율 규정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도 똑같은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조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분할 제한 같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 표시된 정답이네요. 요거 삭제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역이고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이다. 여기까지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의 이게 면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읍이나 동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아까 제가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 같은 데서는 대도, 건건, 방, 분 이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지 분할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자, 4번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역으로서 읍이나 동이 아닐 때는 대도, 건건, 여기 건축선 같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도, 건건, 방, 분, 방화지구, 분할 제한 같은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5번에 같은 지역으로서 용적률 규정은 아까 6가지 배제하는 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용적률 규정은 적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비도시적 면에서도 대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건축 제한, 방화지구, 분할 제한 이런 6가지만 배제하고 이런 용적률 규정은 아까 6가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정답이 이거 5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지문은 이거는 창고 철문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므로 이 건폐율이나 이 대지 분할 제한 둘 다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 철도 선로부지 안의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들은 건축법을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므로 1번, 2번 지문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3, 4, 5번은 여기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이니까 아까 6가지 규정만 배제한다. 여기 해당되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5번 지문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아까 우리 이렇게 아까 건축 관계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주민하고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전문 기술자하고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인데 자, 우리 공사 시공자는 건축 관계자니까 이 건축 관계자랑 주민 간의 분쟁은 여기 이 위원회가 해결해 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전문 기술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도 맞고 자, 주민 상호 간의 분쟁도 맞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은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5번 건축주는 건축 관계자고 공사 감리자도 건축 관계자니까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해결 대상이 되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총칙에서 용어 정리 끝내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건축 허가 파트로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시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요거 제가 설명란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교재 구입을 원하시면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